유선생식의 목적이다. 그 예제예요. 얼마나 다양성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여기까지 거가 유전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 세포 분열과 죄송합니다. 세포 분열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제 유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6번 유전 문제. 자, 유전 문제는 대리유전자부터 출발을 하는데 제가 아까 상동염색체는 북의 모계로 구분이 되며 상동염색체의 같은 자리에는 같은 형질이 있고 그 같은 형질에 대해서 서로 다른 대립형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형질 또 대립형질 이런 말을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이 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의 뚜렷한 겉모습이에요. 트레이트죠, 트레이트. 그래서 생물의 특징적인 또는 뚜렷한 그런 겉모습인데 그리고 그 생물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어야 되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그리면 어떻게 그릴까요? 눈 2개 그리실 거고 눈썹도 그리고요. 눈도 그리고요. 코 하나 그릴 거고요. 입도 그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도 그리고 사람 하면 누구나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형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눈은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눈은 모양을 어떻게 만들까요? 색깔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런 것들이 다 형질이에요. 그러면 그 형질에 대해서 자, 눈의 모양을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게 형질이잖아요. 눈의 모양이. 그러면 눈의 모양을 좀 이렇게 좀 각을 지게 만들까? 아니면 동그랗게 만들까? 그러한 형질에 대한 구체적 양상. 우리는 그걸 대립형질이라고 해요. 대립형질. 그리고 이 대립형질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전되는 개인차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그죠? 꼬리는 없고 그래. 날개도 없고 날개 없지요. 사람 전 있나? 뭐 이런 거. 근데 그 전형적인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저도 지금 쌍꺼풀이 어제 제가 밤을 샜거든요, 사실은. 쌍꺼풀이 한 10개쯤 되는 것 같으면 되게 무거워요, 지금.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외꺼풀인 사람도 있고 눈꺼풀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이며 그 구체적인 양상이 각 개인마다 다르고 그 개인이 자손한테 물려주거든요. 쌍꺼풀이 보통 우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내미가 쌍꺼풀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형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대립형질이 어떻게 다양해졌을까라고 하면 처음에 원래 유전물질은 한 세트를 갖고 있었겠죠. 각 한 세트의 각 염색체의 자리, 그 자리들이 형질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유전 좌위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상동 염색체 한 세트를 더 갖게 됐죠. 어떻게? 우연히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상동체의 같은 자리에 같은 형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 보니 나머지 하나의 변이가 축적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변이가 발생을 했고 바로 그 형질에 대한 변이 그게 대립형질이 되는 거죠. 자, 유전자의 변형분이다. 변형분이다. 이게 답이에요. 유전자 변형분이다. 자, 기능하지 않는 유전자만 대립유전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그 대립유전자는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도 하죠.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여분의 복사본이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복사본도 맞기는 해요. 하지만 이건 여분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들이 각각 표현형을 지배할 수 있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변이가 표현형을 지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를 못하면 이 변이는 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복사본이라고만 끝나시면 안 돼요. 복사되었기 때문에 변이가 축적될 수가 있었다. 변이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6번에 1번이었고 저는 정의부터 좀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대립유전자 정의부터 가져왔습니다. 지노타입, 유전인자형이라는 뜻이죠. 유전인자형이 large A, B 이런 게 뭐야? large A, A 형질, B 형질 이런 거야. 그래서 유전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어떤 형질을 접근을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며 이게 유전 문제 푸는 순서야. 그 형질에 대한 대립형질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형질에 대한 대립형질의 경우는 여기는 large A가 있고 small A가 있고 그래서 보통 이 문자를 대문자든 소문자든 같은 A로 쓰는 이유는 얘네들은 똑같은 A 표현형이야 라는 거죠. A의 형질이야 또는 A1, A2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B라고 쓰진 않아요. B는 보통 여기 쓰니까. 대부분은 그렇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네 형질이 나와 있고
그 내형질에 대해서 유전인자형이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런 걸 이제 내형질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형질이 나와서 유전인장이 지금 그려져 지금 묘사되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또 못 따져야 돼요. 네 형질의 관계를 알아야죠. 형질의 관계. 형질과 형질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연관과 교차예요. 연관과 독립이에요. 즉, 이 형질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느냐. 아까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경우는 모든 조합의 경우가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여기서도. 그럼 연관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잖아. 같은 염색체에.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없는 거야. 그런 말이 없으면 독립으로 풀어요. 그렇게 푸는 거야. 아무 말 안 나오면 독립이 기본이에요. 아무 말 안 나오면. 그래서 일단 독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게 되면 이건 이렇게 풀어요. 라제이 라제이와 라제이 스몰 a가 만나서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면 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배체가. 그럼 라제이밖에 없죠, 얘는. 그리고 얘는 라제이도 있고 스몰 a도 있죠. 그래서 얘네가 만드는 게 라지 a, 라제이, 라제이, 스몰 a. 라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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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a.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교배가 되면 라지 B, B에 이 라지 B, 스몰 B의 경우의 수가 두 개니까 스몰 B, 스몰 B가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각각 독립적이라고. 독립적.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라지 A, BB가 동시에 죄송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 얘가 A하고 B하고는 서로 영향이 없죠. 얘가 라지 A, 라지 A니까 네가 꼭 라지 B가 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연관이에요. 근데 이건 연관이 아니고 독립이니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걸 독립이라고 하고, 그럴 땐 곱사건을 합니다. 라지 A, 라지 A의 확률과 라지 B, 라지 B의 확률의 곱사건.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사건은 돼요. 그다음에 라지 C 스몰 C, 라지 C 스몰 C는 이 과정에 대해서 또 라지 CC와 라지 C 스몰 C로 나뉘어지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얘네를 어떻게 구할 거라고? 곱사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걸 곱으로 하는 겁니다. 자, 얘는 2분의, 지금 뭘 구하는 거지? 여기. 이런 애가 만들어질 경우래요. 자, 라지 A, 라지 A는 이 둘 중에 뭐야?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 B, 라지 B는 네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2, 이 라지 B, 스몰 b가 된 건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라지 B에서 제가 이 라지 B, 스몰 B로 쓴 거야. 거기에 B니까 4분의 1. 그 다음에 C에서 라지 CC는 라지 CC와 라지 스몰 C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 그래서 또다시 16분의 1이네요. 곱사건을 푼다는 게 중요해요. 7번이었고, 유전 문제는 자꾸 풀어봐야 돼. 유전 문제는 이렇게 계산 문제도 잘 나오죠. 왜냐하면 생물에서 유일무이한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유전 문제 풀 때 형질을 무엇으로 풀며 그 형질의 대립 유전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대립 유전인자의 관계가 뭐냐면 누가 표현형을 지배하느냐, 이형접합자의 표현형을 지배하는 게 우성이죠. 그래서 우성 열성을 구해야지만 유전인자형을 해서 아까처럼 뭐 라지 B, 스몰 이런 걸 했을 때 표현형을 추론할 수가 있죠. 표현형. 자, 그리고 이런 이론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포유류 암컷은 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포유류가 포인트고요. 암컷도 포인트예요. 암컷의 성력, 여기 XMC가 나왔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포유류는 암컷이 XM색체가 2개고요. 수컷이 XY예요. 염색체가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죠. 근데 Y가 보통 유전자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요. 그래서 X가 여긴 2개고 여기는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남성이 걸기를 해서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남성은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의 유전인자형이 무조건 표현형으로 발동됩니다. 표현형으로. 그대로 표현형으로 발휘가 돼요. 그러면 얘는 표현형으로 발휘 안 되냐고? 그렇지. 여기서 X의 변이가 생겼는데 그것이, 그러니까 정상이 빨간 눈인데 그거에 대해서 흰 눈이라고 하는 변이가 생겼다고 해도 흰 눈이 열성이면 X 빨강, X 흰 눈이면 X 빨간으로